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파이썬의 자료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료형이라고 하면 타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기본형 타입, 그죠? 인트, 뭐 캐릭터, 그리고 바이트, 쇼트, 뭐 차, 뭐 여러 가지 불림도 있고, 그죠? 문자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로 표현을 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바로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래서 문자열이고요, 스트링입니다. 자, 이 문자열을 다루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대다수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문자열로 대다수가 구성이 돼 있죠. 그죠? 숫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뭐 웬만하면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는 문자열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문자열을 잘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문자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CPU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0과 1로 연산을 하는데 가산밖에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더하기밖에. 그래서 가산, 뭐 누산, 뭐 이런 더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뭐 빼는 거나 이런 거 이제 음수 나타낼 때는 보수를 이제 취해 가지고 우리가 음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컴퓨터 구조론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CPU는 0과 1로 연산을 하므로 숫자가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들한테는 0과 1이 의미가 없죠. 01, 01, 01, 01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죠? 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CPU는 그걸 알아듣죠. 0과 1밖에 모르니까. 그죠?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이제 문자열을 사용해서 정보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또한 저장도 하므로 문자열의 처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아주 많이 접하는 문제가 바로 문자열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또 합치고 어떻게 하면 문자열에서 특정한 단어를 검색을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흔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 들어가면 통합 검색에서 누구를 검색을 하면 그 단어가 포함된 것들이 쭉 다 뉴스 기사거리로 나오듯이, 물론 그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관이 돼서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리가 쿼리라고 합니다. 쿼리 SQL문을 쳐가지고 DB에다가 그거를 이제 날리는 거죠. 날려서 이러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DB에서 긁어서 다 추출해서 쿼리를 쳐서 이제 우리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백엔드 쪽에 이제 뭐 프로그래밍, 뭐 자바, C, C++, 뭐 C#, 그리고 파이썬 이런 걸 하나 하시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뭐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MySQL을 공부하시고 둘이 연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딱 여러분들 입맛에 여러분들이 딱 마스터를 하고, 마스터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코드도 좀 쳐보시고 하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또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웹 프로그래밍을 이제 또 따로 조금씩 공부하셔가지고 그러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이제 엉뚱한 쪽으로 얘기를 드렸네요.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예를 들어서 이메일 주소에서 aaa 골뱅이 google.com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때 골뱅이라는 문자, 하나는 문자죠. 그죠? 문자를 중심으로 아이디와 우리가 도메인을 분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문자열을 처리하는 작업이 꽤 복잡하다.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하다 해야 되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주 해봤기 때문에 그게 복잡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파이썬에 비해서 복잡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패턴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러한 문자열을 분리할 때 문자열 하나하나를 우리가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토큰.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TOKEN이라고, 아이고, 글자를 못 써가지고 말이죠. 예, 토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 토큰나이저라는 뭐 그러한 자바에는 클래스도 있고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에서 스플릿이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튼 뭐 문자열을 처리하는 작업이 꽤 복잡하다. 뭐 시언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예.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언어이니만큼 문자열을 처리하는 작업이 놀랄 정도로 간단하고 직관적이다. 글쎄요. 비슷하게 싶은데 저는. 예. 아무튼 문자열은 문자들의 순서 있는 집합이죠. 그죠? 그래서 sequence of characters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요. 이 sequence는 우리가 1, 2, 3, 4, 0, 1, 2, 3, 4 이렇게 순차적인 이제 기호를 매길 때 sequence라고 하고 characters는 문자들이죠. 그죠? 문자들의 순차적인 뭐 이렇게 순서 있는 그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들은 이것을 그죠? 우리는 이제 문자열이라고 스트링이라고 칭을 하는데 이 프로그래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다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라고 부르고 프로그래머들만 텍스트 데이터를 문자열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야 그거 스트링 맞니? 아니면 문자열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뭐 여튼 그래서 이런 문자열이 이제 우리가 IT 즉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통일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야만 혼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자열을 아래에 그림처럼 일렬로 나열된 문자열이죠. 자, 이런 거 하나를 이렇게 별개로 두면 문자고요.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 문자들의 집합들이 바로 문자열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자열을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조작을 해서 이제 요구사항에 맞게끔 유저들이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에 맞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뭐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문자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좀 나왔고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이미 앞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더블 코테이션 혹은 싱글 코테이션으로 이제 감싸면 문자열이 되죠. 그죠? 그래서 문자열은 변수에 저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 스트링 타입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죠? 그리고 변수에 저장된 문자열을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변수 이름만 입력하고 그렇죠? 우리가 쉘에서는 그죠? 변수 이름만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도 출력이 됩니다. 아울러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도 문자열을 만들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이게 이제 중요하죠. 문자열을 큰 따옴표로 시작을 했다가 작은 따옴표로 끝을 내면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오류가 생겨버려요. 신텍스가 에러가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으로 끝내주시고요. 싱글 코테이션으로 시작을 했다면 싱글 코테이션으로 끝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아울러 따옴표로 시작을 했는데 단어의 끝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기 끝에 없어요.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따옴표가 없어도 문법적인 오류가 생긴다. 당연한 얘기죠. greeting이라는 변수에다가 hello라고 넣었는데 더블 코테이션을 시작을 했는데 싱글 코테이션을 끝나니까 syntax error, 문법 에러라고 뜨고 EOL이라는 거는 뭡니까?
EOL은 end of line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뭐 이런 용어들도 많이 쓰고요. 이제 EOF 이렇게 얘기를 하면 end of 파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일 입출력할 때 EOF도 나올 거건데요. 아무튼 EOL이라고 하면 end of line이라고 해서 while scanning string literal 해서 string literal을 스캔 검색하고 탐색하는 중에 이거하고 똑같은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두 개를 요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이걸로 시작해 놓고 없어요. 그죠? 이것도 똑같이 이걸로 시작했는데 없어. 쌍이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문자열 리터럴의 end of line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든 일어를 배우든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그 각각의 언어에는 문법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나 뭐 이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처음에 뭐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둥 뭐 그런 말을 하죠. 그죠? 이것도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죠. 언어. 그죠? 언어에도 종류가 많죠. C도 있고 C++, 자바, 뭐 파이썬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SQL 언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언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언어들은 대다수가 이제 자기 그걸 만든 회사 혹은 그걸 만든 개발자들이 정해놓은 일종의 룰이죠. 룰. 그죠?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장을 빠르게 구성하기 위한 규칙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맞는 문법을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하나 익혀가는 중이죠. 그죠? 익히고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생각, 사고력도 늘려나가야 되는 게 프로그래머의 몫이죠. 자, 위에서 EOL이라는 것은 end of line, 즉 줄이 끝났다라는 의미이죠. 큰 따옴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줄의 끝을 만날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을 만드실 때는 항상 싱글 코테이션이나 더블 코테이션으로 시작을 했다면 동일하게 끝내주시는 그러한 이제 문법을 동일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근데 파이썬에서는 왜 문자열을 나타내는데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문자열 안에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지금 말로써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요.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더블 코테이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더블 코테이션으로 또 끝났어요. 또 더블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이 더블 코테이션이 이게 도대체 이까지가 문장인지 아니면 이까지가 문장인지 이까지가 문장인지 컴파일러가 뭔 소리고 이럽니다. 컴파일러가 혼돈을 일으켜요. 그래서 신텍스 에러, invalid, 유효하지 않은 신텍스, 문법이 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떠한 이제 우리가 글자를 쭉 적다가 보면 요렇게 콧다운표 해가지고 그죠? 싱글 코테이션에서 요렇게 뭔가를 나타내고 싶을 때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책에서 보면 뭐 이렇게 뭐 요런 이제 어떠한 특정한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인물 뭐 아니면 뭐 그런 걸 나타낼 때 우리가 요렇게 뭐 이렇게 뭐죠? 싱글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하고 더블 코테이션을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메시지라는 변수에다가 자, 철수가 여기서는 자, 더블 코테이션을 시작을 했고 여기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게 문장이 되어버리죠. 문자열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더블 코테이션이 아니라 이거는 싱글 코테이션도 코테이션의 역할이 아니라 문자의 일부로 인식을 해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싱글 그리고 싱글 그리고 더블 코테이션을 섞어서 사용을 하고요. 웬만하면 더블 코테이션을 문자열을 만드실 때 사용하는 게 좀 바람직한 편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따옴표를 출력할 때 이게 이제 역슬러시죠. 그죠? 엔터키 위에 있는 역슬러시인데요. 이 역슬러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자 앞에 만약에 역슬러시가 붙잖아요. 그러면 역슬러시가 붙으면, 자, 문자의 특수한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따옴표 앞에 붙이면 문자열을 나타내는 따옴표의 특수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의 문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메시지 해놓고요. 변수에다가. 자, 여기에 뭡니까? 싱글 코테이션 들어왔다. 그죠? 싱글 코테이션 들어왔고, 여기서 뭐예요? doesn'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왔죠. 그죠? 이게 들어왔고, 여기 뒤에 더블 코테이션이, 싱글 코테이션이 들어왔죠. 그러면 얘는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문자열이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는 doesn't 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슬러시를 넣고 요 놈을 넣으면 이 싱글 코테이션은 헛다운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특수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문자로 편승이 돼 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역슬러시를 사용하여 작은 따옴표를 출력을 해서 doesn't가 돼서, 자, 프린트 메시지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아울러 똑같습니다. 더블 코테이션도 이렇게 요 더블 코테이션 앞에 역슬러시가 붙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앞에 역슬러시가 붙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역시 이거는 그냥 yes라고 해서 이 더블 코테이션의 형태를,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따옴표, 자기만의 뭐 이러한 문자열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더블 코테이션이 아니라 단지 문장을 나타내는 문자열의 일부인 문자가 돼버린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추후에 이제 뭐 파일을 읽어와서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는데 뭐 이런 글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걸러내야죠. 이런 것들도. 그죠? 예. 그래서 요런 역슬러시 헛다운표든 쌍따옴표든 간에 앞에 역슬러시가 오게 되면 그거는 특수문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문자열의 하나의 문자로 바뀐다. 편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역슬러시에 대한 기능입니다. 항상 역슬러시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헛다운표든지 쌍따옴표든지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아울러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볼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프린트 이렇게 하면 각각 줄바꿈을 하면서 출력이 됐었다. 그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죠. A라는 변수에다가 첫 번째 줄하고 역슬러시하고 N입니다. 그죠? 예. N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바에서도 똑같고요. C에서도 똑같습니다. 역슬러시 N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줄바꿈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이 N은 라인 피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여튼 역슬러시 N이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는 이게 전부 다 한 문장이잖아요. 그죠? 한 문장인데 요게 들어옴으로써 이것도 포함이 돼서 얘가 특수한 문자의 형태, 의미를 지니는 문자 형태를 이제 나타내는 줄바꿈 문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역슬러시 n을 하면 뭐 이렇게 같은 하나의 스트링인데, 하나의 문자열인데 이렇게 줄바꿈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라는 게 바로 역슬러시 n이 있으면 줄바꿈을 해준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C 언어도 그렇고요, 자바도 그렇고 다 이렇게 역슬러시에는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한 프린트 함수 사용 시에 역슬러시가, 그죠? 역슬러시가 앞에 붙은 문자를 특수 문자로 취급을 하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역슬러시를 이제 역슬러시 뒤에 헛다운표나 쌍따옴표가 들어왔다. 그런 것들은 이제 특수 문자의 형태를 이제 의미를 상실을 해버리고 그냥 하나의 문자열의 문자로 편성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와 같이 근데 이 역슬러시 앞에 붙은 문자, 그죠? 이런 문자, 특수 문자들을 취급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첫 번째 따옴표 앞에 R을 추가를 하여 특수 문자의 의미를 없앨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한번 보죠. 자, 프린트에서 이거는 경로를 우리가 나타낼 때, 파일의 경로라든지 폴더의 경로를 나타낼 때, 추후에 역시 파일 입 출력을 할 때 이렇게 패스라고 하죠. 패스를 이제 파일의 경로를 우리가 얻어올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C 드라이브 밑에 템포 폴더 밑에 name이라는 폴더다. 예를 들어.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역슬러시 n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건 특수 문자로 인식이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출력을 했단 말이죠. 출력을 하면 여기서 템포까지 찍고 이 줄 바꾸고 그 다음에 AME 이렇게 출력이 돼 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 역슬러시 n이 특수 문자잖아요. 줄 바꿈하는 특수 문자. 그죠? 근데 경로에서 물론 이게 name이 아니라 뭐죠? 이런 name이라고 치죠. name이라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이렇게 n으로 시작하는 그 폴더가 없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특수 문자의 기능을 해제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R이라고 붙입니다. R. 알겠죠? R이라고 붙이게 되면 얘는 특수 문자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냥 경로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열 앞에 R을 붙이면 특수 문자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라는 거, 나중에 우리가 경로를 이런 형태로 주게 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상당히 좀 잘 봐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역슬러시가 이제 역슬러시 n이 이제 또 역슬러시하고 t도 있어요. 탭키만큼 띄워라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추후에 좀 조금씩 나올 때마다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의 길이, length의 약자죠. 그래서 대다수의 언어에는 통상적으로 length라고 이렇게 많이 써요. 길이라는 약자죠. 그죠? 길이라는 영어 단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이썬에서는 leng이라고 그냥 len이라고만 세자만 되어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을 해 준다는 거죠. hello라고 해서 HELLO 5개잖아요. 그죠? 5개이기 때문에 얘도 5개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scape 문자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escape는요, 어디로부터 도망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비상구할 때 이런 escape 문자를 우리가 흔히 쓰는데 얘는 일반 문자가 아니고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특수한 문자들인데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escape 문자는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역슬러시 2개죠. 그죠? 그죠? 역슬러시 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역슬러시 2개를 하면 요거 하나를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출력되는 문자 요거 하나.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작은 따옴표, 요것도 더블 코테이션, 그리고 이건 줄 바꿈 문자. 요거는 우리가 탭키 있죠? 탭키. 요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커서가 있다면 탭을 치면 이렇게 이렇게 탭만큼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러한 탭키들은 나중에 우리가
콘솔에서 뭔가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면에 뭔가 출력을 할 때 자리 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탭키도 종종 왕왕 자주 이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이스케이프 문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이제 뭐 그냥 뭐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큰 따옴표 역할을 한다, 작은 따옴표 역할을 한다 라는 거, 문자열이 편성이 된다라는 거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이거 두 개를 하면 역슬러시가 돼서 하나만 돼서 우리가 또한 경로를 나타낼 때 이 두 개를 적는 경우도 있어요. 문자셋에 따라서. 알겠죠?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입출력할 때, 파일 입출력할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escape 문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의 연결인데요. 자, 파이썬 쉘에서 두 개 이상의 문자열, 즉 리터럴이죠, 그죠? 리터럴은 즉 따옴표로 감싸진 문자열. 우리 리터럴의 정의를 알고 있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김수진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죠? 또 김연아다, 소년제다 이렇게 이제 감싸면 그거는 그 자체로서의 값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 게 리터럴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자열 리터럴, 즉 따옴표로 감싸진 문자열이 서로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리터럴에만 허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파이 하고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파이썬 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것도 문자열, 이것도 문자열이에요. 그럼 이렇게 붙여놓으면 출력을 해보면 이거 두 개 붙여서 나와요. 알겠죠? 예.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변수나 수식은 해당하지 않지만 만약 변수와 리터럴을 연결하고 싶으면 우리가 프린트에서 플러스 연산자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되는 것을 문자열 접합 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first name, home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플러스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문자열 접합. 그러니까 문자열을 합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됐나요? 예, 요게 이제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저번 시간에 이전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문자열 10과 숫자 10은 틀리다라고 구분을 잘하자라고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문자열과 정수 간의 관계 변환이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연산자를 두 개의 문자열을 합치거나 두 개의 정수를 합칠 수는 있지만 이게 플러스가 정수로 가면 더하기 기능을 하고 문자열에 가면 문자열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그죠? 근데 만약 아래와 같이 문자열과 정수를 합치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당연히 타입이 안 맞죠. 데이터 타입이 자료형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타입 에러 해서 can't convert int object to str 스트링이죠, 그죠? 스트링 클래스. 예, 그래서 implicitly라고 해서 int하고 str하고 string하고는 합칠 수가 없다. 이렇게 뜨죠,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파이썬에서는 모든 데이터에는 타입이 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자료형이라고도 하고 위에서 student는 문자열일 타입이고 26은 int 타입이죠, 그죠? 그래서 타입이 다른 데이터를 플러스 연산자로 합치려고 시도를 하면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오류를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26을 str 함수를 이용해서 스트링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반대로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함수 int를 쓰면 되죠. 혹은 실수라면 float를 쓰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개 해놓으면 요거 두 개는 문자열로 이렇게 합침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 259,000이잖아요. 259 땡땡땡인데 이건 이제 문자열이죠.
근데 int 함수로 이제 변환이 돼서 여기에 들어가면 이 price는 int 타입으로 25만 9천이 되는 것이고요. heights에서 이제 float 타입으로 이걸 변환을 시켰다. 그러면 290.54라는 실수로 문자열이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자, 자료형 데이터 타입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수값, 실수값 등의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식별하는 분류로서 데이터 타입 또는 줄여서 타입이라고도 한다. 파이썬은 변수를 생성할 때 자료형을 적었습니까? 지금까지? 안 적었다, 그죠? 바로 실행이 되면서 변수명과는 상관없이 거기에 대입되는 값에 의해서 그 자료형이 결정이 됐었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자료형을 적지 않지만 C 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C++이라든지 이러한 언어들은요,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형 타입이라고 해서 불린, 캐릭터, 바이트, 쇼트, 뭐 롱, 더블, 플로트 뭐 이런 것들로 이러한 데이터 타입들이 다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존재하기 때문에 등은 다른 언어에서 변수를 생성할 때 변수의 자료형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파이썬 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도 역시 그냥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적으로 대입될 때 자료형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파이썬은 자료형이 결정이 되더라도 그게 이제 전부 다 객체화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객체를 이제 힙에다가 할당을 하고 우리가 그 주소를 이제 변수에다가 담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한 것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나중에 클래스를 넘어가면 동일한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문자열의 반복이 있는데요. 자, 파이썬에서 특이한 점은 동일한 문자열을 반복시켜서 새로운 문자열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equal이라는 이 대입연산자, 그죠? 대입연산자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equal이라고 하죠. equal을 반복하여 이렇게 줄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곱하기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자, 이렇게 문자열을 50개, 이 문자열이죠. 그죠? 지금 하나인데 문자를 50개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형태로 우리가 또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거의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뭐 저도 이렇게 써본 적은 없고요. 또한 뭐 어떠한 문자열도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하여 반복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congratulation을 3번 되풀이 하려면 이렇게 메시지에다가 congratulation이라고 넣고 프린트해서 메시지 곱하기 3을 해버리면 이거를 3번 출력을 해라, 반복을 해라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자열 반복이라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쓸 일은 뭐 물론 문법적인 부분을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뭐 이렇게 쓰는 경우는 뭐 저도 잘 안 써봤습니다만 여튼 그래도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의 출력인데요. 자, 문자열의 변수의 값을 삽입을 하여 우리가 출력하고 싶으면 %s.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C 언어에서도 있습니다. %d도 있고 %f도 있고 뭡니까 s도 있고 %p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print f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때 C 언어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물론 자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도 자, 이게 %s가 형식 지정자라고 하는데 이 %s에서 s가 스트링의 약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를 이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물건의 가격을 변수에 저장한 후에 상품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와 같이 출력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price 해서
10,000원을 넣고 자 프린트를 하는데 상품의 가격은 %S1입니다 라고 하고, 원래는 여기에 다른 언어들에는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거든요. 콤마가 들어가서 여기에 이거하고 매핑을 이룬다라고 해서 이거의 값은 곧 이거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요. 문자 이 파이썬에서는 %s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퍼센트 자리에 이 price라는 변수를 넣어줘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고 price 하게 되면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럼 물론 이렇게 위의 코드에서 만을 가지는 변수 price가 생성되었다. 프린트 함수에서 한 상품의 가격이 들어갈 부분을 %s로 표시되었고, 그죠? %s 자리에 price 값을 출력하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 자리에다가 이 price를 넣어달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가격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죠? 상품의 가격은 항상 변할 수가 있기에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이것도 현재 시간은 %s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 안에다가 이 타임을 이제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타임이 들어가서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 두 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두 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하고 소갈로 해가지고 두 개를 구분을 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요 놈은 여기에 들어가서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때는 값들을 괄호로 묶어서 % 뒤에 이렇게 명기를 해 주셔야 신텍스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됐나요? 예. 요거는 이제 요거 인덱싱하고 리스트, 튜터 요까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요거 여기에서 %s도 나왔고, 그리고 반복할 때 곱하기, 그죠? 그리고 문자열과 정수 간의 변환, 이 타입을 일치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연결할 때 이런 것들 플러스 연산자, 그리고 escape 문자들, 그리고 자 역슬래시 n은 자 우리가 특수문자 되는 거고, 특수문자 기능을 잃게 의미를 없애려면 앞에다가 우리가 r을 붙여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leng이라는 함수, 문자열의 길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doesn't라든지 yes라든지 나타낼 때 우리가 역슬래시하고 다운표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붙이면 그냥 문자로서 이제 특수 기능을 읽고 그 문자로서 하나의 소속감을 가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인덱싱부터 끝까지 이론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예제들 그리고 문제들 쫙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이론, 마지막 이론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